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제 3강 한내서왕 추수동장 8글자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염선생님께서 구절풀이를 해주시죠. 네. 한래서왕 할 때 한자는 차갑다는 뜻이고 레자는 오다, 서자는 더위, 그 다음에 왕자는 가다라는 뜻이니까 요 구절은 추위가 오고 이제 더위가 물러간다는 뜻이고요. 추수동장이라고 하는 구절의 추자는 가을, 그리고 숫자는 거둘 숫자, 동자는 겨울 동자, 장자는 감춘다, 보관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가을에 수확을 하고 겨울에 그 수확한 곡식들을 보관한다는 뜻으로 새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글자씩 이제 살펴볼까요? 먼저 찰 한자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찰 한자의 예전 자형을 살펴보면 그 근문과 이제 소전 자형에서 드러나는데 글자를 구성하는 그 여러 자형의 성분들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깥을 싸고 있는 건 집이고 집의 모양이고 그 안에 사람과 풀과 그리고 줄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설명하는 학자들이나 혹은 이제 설문의 설명도 마찬가지인데 풀 자리를 만들어서 사람이 그 위에 있고 집 안에다 이제 풀자리를 만들어서 사람이 그 안에 있는데 그럼 아래에 그어져 있는 줄 2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땅이 얼어 있는 걸 형용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음빙자 할 때도 역시 이게 약간 꼭지가 있는 줄 2개를 이렇게 그어놓은 것 같은 형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줄어서 이제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해서체에는 점 2개로 그렇게 생략돼 있는 거고요. 위에 부분 풀이랑 사람이 있는 것들은 지금 짝대기 3개랑 이렇게 위에 내려오는 그런 세로획으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돼 갖고 예전의 자형에서는 그 의미를 알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데 지금의 예서나 해서 자형에서는 참 알기가 어렵게 돼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집에서 사람이 이제 풀을 위에서 잠을 자는데 이렇게 땅이 얼어 있다. 그래서 이제 차갑다. 이런 의미로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전에는 뭐 난방이라고 하는 게 따로 되는 게 아니니까 차가운 땅에서 그냥 겨울을 보내야만 됐었겠죠. 그럴 때 냉기가 그 얼어붙은 땅에서 올라올 때 얼마나 그 안이 추웠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차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제 글자이다. 네, 그러면 올레자를 설명해 주실까요? 올레자는 모양을 보면은 그 오다 가다라고 하는 동작을 표현하는 글자인데 이게 글자의 모양만 봐서는 어떤 식물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갑골문의 자형에서부터 이 올레자는 있는데 이 자형에서도 보시면 이제 지금 문준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리라고 하는 그런 식물을 식물을 상용한 글자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물의 줄기, 그다음에 이파리, 뿌리까지를 완전히 상용한 글자이죠. 그 글자가 이제 점차 소전과 예서, 해설을 거쳐서 여러분이 현재 보고 있는 올레자가 되었는데 그럼 원래 왜 보리를 뜻하던 이런 글자가 오다가다의 뜻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런 거는 대표적인 가짜자죠. 그렇죠. 의미를 그냥 그대로 빌려다가 쓸 수 있는 원래의 글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리라고 하는 글자의 발음만 빌려다가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리맥자에 보면은 올레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보리의 상형이니까 그 상형 부분을 가지고 있고 보리맥자 밑에 아랫부분을 보시면은 발을 상용한 것이 더해져서 이제 글자 맥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올레자 자체가 오다라는 뜻으로 가차되고 나면 더 이상 보리라는 뜻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리를 뜻하는 또 다른 글자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글자가 바로 맥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위 서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는 해가 있고 그 아래에 이제 놈자자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제 더위 서자가 됐는지 이 글자는 이제 그대로 분석을 하면 음이부와 발음 부분, 그러니까 성부가 더해진 형성자죠. 형성자이고 결국은
뜨겁다 혹은 덥다 이런 뜻을 나타내려면 날일자가 그 의미를 태양이? 그렇죠. 온전하게 담당하게 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 가운데도 대서, 소서 이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아주 더위가 극성을 부릴 때를 뜻하는 글자로 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형성자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 다음 글자가 이제 갈 왕자인데요. 맞습니다. 이 왕자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글자 자형하고 예전 자형을 비교해 보시면 의미 파악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어려운 글자예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살주자, 주인 주자니까요. 이게 어떻게 해서 왕이라는 발음을 가지게 됐는지 그 맥락이 잘 이제 연결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주의 성분이 나중에 이제 해서자형으로까지 변해가면서 더해진 것이지 그 이전에 그 고문자형에서 보면 그 성분이 없죠. 그 성분이 없고 일단 갑골문의 모양을 한번 보시면 위에 올라간 게 사실은 발이에요. 그죠? 발 아래에 있는 그 부분이 옛날에는 흑토로 해석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임금 왕처럼 해석될 수 있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발음 성분이 과연 거기서 찾아질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고요. 같은 계열이면서도 그 설문의 고문자형을 보시면 실제로는 발의 모양이 완전하게 남아 있어요. 살아남아 있고 설문의 소전자형으로 가면 옆에 이제 사람이 발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리 모양만 남아 있는 그런 글자로 소전자형서부터는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점차 예서 해서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왕자가 되었는데요. 가다라고 하는 성분은 사실은 발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발로 걸어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글자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전 자형에서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날의 주인 주자로 구성된 것은 이제 글자의 모양이 좀 변화를 거치면서 이제 잘못 변화된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원래는 발이라는 의미도 있고 왕이라는 발음을 가진 성분도 있는 글자였는데 후대에 변하면서 이제 주인 주자로 구성된 것처럼 되어서 글자를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이것이 가다는 의미를 나타내게 됐고 발음이 왕이 되었는지 이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졌죠. 되어버렸네요. 근데 분명하게 구별하셔야 될 것은 주인 주자의 소전자형하고 지금 갈 왕자의 소전자형은 애초부터 다른 글자였어요. 그런데 이게 점차 간략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다른 의미를 가진 다른 글자들이 하나의 자형으로 합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거를 예서에서 특히 많이 변하게 되는데 우리가 전문적으로 예변이라고 부르거든요. 예서로 변했다. 그렇죠. 예변의 과정에서 원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추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많은 자형들이 합쳐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글자를 익힐 때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을 추자인데 가을 추자는 이 모양이 되게 특이하네요. 이 삼강의 글자에는 복잡한 글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가을 추자를 갑골문서부터 보시면 이 벌레 모양이죠. 벌레. 아주 분명한 벌레의 모양이죠. 그래서 이 벌레가 과연 뭐냐. 이 곤충을 이제 추정컨대 가을에 출몰하는 메뚜기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늘 설명하고도 메뚜기라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보니 메뚜기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메뚜기라고 추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설문에 나와 있는 주문의 형태이거든요. 소전이 아니라 설문의 다른 이체 자형으로 실려 있는 주문의 형태인데 거기 보면 메뚜기 옆에 벼도 있고 불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치 스토리를 구성하는 것처럼 소설을 쓰듯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을에 벼가 충분히 익어서 수확철이 되면 가장 극성하는 곤충이 메뚜기입니다. 근데 이제 메뚜기를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에 불을 놔서 메뚜기를 쫓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으로부터도 이 성분들이 너무 꽉 맞춰서 가을 추자의 주문 안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 이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가을 추자의 자형 안에는 메뚜기는 사라지고 뭐만 남았냐면
벼화와 불화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벼와 불이 왜 가을을 뜻하는지 여러분이 추정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는 있죠. 그죠? 근데 그게 맞는지는 이제 저희가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주문의 자연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구성하다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 추자가 한 가지 더 설명드려야 될 거는 소전의 자영에서는 불화변이 옆으로 왼쪽 편방으로 붙어 있고 벼화가 오른쪽으로 붙어 있는데 현재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해서자영은 그게 이렇게 좌우로 반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글자는 아니고요. 그죠? 편방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에 다른 글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가을 추자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네, 그거를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둘 숫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거둘 숫자 같은 경우도 거두어 드린다라고 할 때 이제 저희가 아까 가을과 관련돼서 뭘 거둬 드리느냐, 가을에 익은 봄, 여름에 열심히 농사지은 수확물들이죠. 그죠? 그걸 거둬 드리려면 인간이 하는 모든 동작은 다 손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둘 숫자에는 당연히 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소전의 자영에 보시면 손이고 그 위에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왼쪽 편방에 뭔가 이렇게 꼬부라져서 얽혀 있는 모양이 보이시죠? 그게 이제 설문에 의하면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이 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드리면 실사변 옆에 요 성부를 집어넣으면 규자가 됩니다. 되죠. 얼굴 규자. 예, 얼굴 규자가 됩니다. 근데 규, 수 이런 계통은 음모가 역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발음으로서는 연결이 되고 있는 성분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둘 숫자에는 사실 손으로 하는 동작과 발음 성분이 만나서 합쳐진 그런 글자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뒤에 보시면 뒤에 이제 예서나 해서자형을 보시면 짐작을 하실 수 있겠는데 손에 작대기를 들고 있는 모양이 현재 간화돼서 간략하게 만들어져서 손 모양을 정확히 알아볼 수는 없고 막대기조차도 알아볼 수 없고 그거를 마치 그럴 문자처럼 비슷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그 부스의 이름을 등그럴 문방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럴 문방과 비슷한 편방이 됐다는 거예요. 등그럴 문방은. 원래는 막대기를 손에 들고 있는 그렇죠. 모습인데 그런 모양이 변해서 이제 현재 해서자형이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편방이 들어간 글자들이 대체로 손에 막대기를 그렇죠. 들고 하는 사람이 손으로 무엇인가를 들고 하는 동작들을 뜻하는 글자 속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칠목자도 있고, 그렇죠. 가르칠 교자도 다 대단합니다. 막대기를 들고, 그렇죠. 때려가면서 해야 되는 거군요. 교육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겨울 동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글자도 여러분이 보시기엔 굉장히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찰 한자를 배웠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서 참고해 보시면 설문의 소전에 의하면 밑에 찰 한자 밑에 이제 두 개의 줄이 그어져 있는 것처럼 이거는 그 줄에 이렇게 줄을 마치 가운데를 위로 끌어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 두 개의 줄이 같이 있죠. 그래서 예서자형이나 해서자형도 역시 두 개의 줄로 돼 있다가 이게 점 두 개로 해서에서는 결국은 이게 정형화된 것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묶어놓은 게 뭐냐 위에 마치 이렇게 줄에다가 모릅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참고 삼아 보시면 춘추 시대의 전국 문자나 혹은 설문의 고문을 보면 그 묶어놓은 그 안에 해가 들었어요. 그죠? 3번 모양이 그런 거죠? 그 설문의 고문 안에 보시면 마치 땅 같은 기준선 위에 해가 있고 그걸 묶었어요. 그러니까 해가 어떤 찬 기운 안에 묶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태양의 기운이 작동하지 못하는 계절? 그런 의미를 가졌던 거에서 이런 자형이 유래되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하게 하죠. 그래서 옛날 글자들은 우리에게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이제
흥미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글자는 아니네요. 그렇죠. 겨울동자도. 네. 네네. 자, 그 다음에 감출장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장자는 이제 대표적인 형성자이죠. 위에 이제 풀이 있고, 네. 전에도 몇 개 글자 배우셨죠? 우주 홍황 할 때 황자 네. 나왔던 것처럼 풀이죠. 풀 아래에 있는 것들이 발음을 나타내는 글자 장자입니다. 근데 이 글자는 나중에 생긴 글자인 것 같아요. 설문에는 풀초부에 이 글자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송대의 서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설문해자에 새로 만든 글자들을 더했을 때에 이 장자가 더해져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없는 글자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뭔가를 숨기고 뭔가를 보관하고 할 때는 이전에부터도 그 의미를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했느냐? 풀초 없는 글자로 그냥 갖다가 썼다고 하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풀초가 없이도 그렇게 썼다, 감출장자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자들이 상당히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오래전부터 이 장자가 활용된, 그렇죠, 선진 제자서서부터, 선진 시기에 제자서나 뭐 사기나 한서 같은 데서부터 이미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 글자가 그렇게까지 뒤에 만들어진 글자라고 또 감히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왜 허신은 싣지 않았는지는 그거는 저희가 허신이 아니므로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8글자를 각각 살펴봤는데 이 글자들이 나오는 어떤 출전이나 또 부가해서 설명하실 것이 있을까요? 네, 요 구절도 역시 특히 그 추수동장이라고 하는 구절이 정확하게 여러 번 이제 문헌, 그 구절이 나오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순자 왕제편에 나오는 문장인데, 순자 왕제편의 문장은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춘경 하운 추수동장 이렇게 나옵니다. 봄에는 밭을 갈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수확을 하고, 겨울에는 그 수확한 곡물을 보관한다. 잘 감춰둔다는 구절이 나오고, 한 군데 또 정확하게 추수동장이 나오는 구절은 사기의 태사공자서의 문장입니다. 거기에는 춘생하장 추수동장이 나옵니다. 봄에는 마무리 나고, 여름에는 자라나고, 가을에는 거두어들일 만큼이 되고, 겨울에는 숨는다 혹은 보관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서 그 구절이 정확하게 출현을 해요. 그래서 아마 주홍사가 요 구절을 지을 때 충분히 참고하지 않았을까 하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추수동장 할 때에 이제 겨울에 감춘다라는 그 구절을 대체로 이제 곡식을 거두어서 이제 보관한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초목이 땅에 숨어서 나지 않고 감추어진 것과 마찬가지고 동물들도 이제 동면을 하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이제 숨어 있다, 감추어져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이제 곡식을 거둔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 거고 그것에 대한 이제 출전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이제 해석의 근거가 되는 거네요. 그 문주현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도 저는 이 구절 안에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구절은 전체적으로 기운, 찬 기운과 더운 기운의 서로의 그런 교체, 교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자연과 인간을 둘러싼 여타의 변화의 대응 방식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내서왕은 자연의 기운이고 뒤에 추수동장은 지금 윤주현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이 겨울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또 가을에는 어떻게 우리가 그것에 겨울에 대처하는 어떤 방식들을 마련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구절들을 받고 뒤에 구절들을 이어주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문장이죠. 네, 좋습니다. 세 번째 강의로 이제 8글자를 배워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배울 글자는 또 윤여성세
율려, 조양 네. 8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가 이게 박수 치면 어떻게 목이를 아까 제가 드린 거 저도 모르게